1997년 8월 28일,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 부두목이 대낮에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일 뒤 다이아나 왕세자비 사망 뉴스가 보도되기 전까지 일본 언론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죠.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야쿠자 세계의 비정함, 냉혹함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내용이 복잡하고 이를 둘러싼 음모론도 난무하지만 그만큼 흥미진진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선 3명의 주요 인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5대 야마구치구미 조장 와타나베 요시노리. 1980년대 이어진 오랜 조직 후계 전쟁을 종결시킨 주역으로 그 공적을 인정받아 1989년 5대 조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둘째, 5대 야마구치구미 와카가시라 타쿠미 마사루. 겉으로는 2인자이지만 조직 자금력을 장악한 실권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나카노 타로. 야마구치구미 집행부 간부이자 와타나베의 충실한 신복으로 잔혹한 실행부대를 이끄는 인물입니다. 이들이 힘을 합쳐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인 5대 야마구치구미를 꾸려갔지만 그 협력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권위는 조장 와타나베 요시노리에게 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2인자 타쿠미 마사루에게 있었고 그 괴리로 인한 권력 투쟁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타쿠미는 와타나베를 조장으로 세우고 수년 동안 배후에서 조정해왔으나 이에 큰 불만을 품은 와타나베가 점차 권력을 되찾으려 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타쿠미는 통제에서 벗어난 와타나베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허수아비를 세우기 위한 쿠데타를 계획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와타나베는 자신의 충실한 신복인 나카노 타로를 내세워 친히 쿠데타를 준비했죠. 일본 지하세계 최고 거물들이 서로의 목을 노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중에 승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와타나베 요시노리, 타쿠미 마사루, 나카노 타로, 세 사람 모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죠. 나카노 타로는 1936년 10월 오이타현 히타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주 폭력을 일삼던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오사카로 건너가 현지 야쿠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포스트 세븐의 기사에 따르면 나카노는 1959년 살인죄로 8년을 복역했다고 합니다. 출소 후 그는 야마구치구미 산하 2차 단체인 야마켄구미에 입단했습니다. 이때 그는 주저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대담함으로 싸움의 타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조직 나카노카이도 특유의 호전성으로 유명했습니다. 나카노는 같은 야마켄구미 소속 상관 와타나베 요시노리를 크게 존경했습니다. 자기보다 5살 어렸지만 오야붕을 대신해 감옥에 가고 타 조직과의 전쟁에서 항상 선봉에 서는 모습에 감복하여 그를 평생의 주군으로 모시게 되었죠. 1989년 와타나베 요시노리는 약 10년간 이어진 조직 후계 전쟁을 종결짓고 5대 야마구치구미 조장으로 등극했습니다. 와타나베의 친위대를 자처했던 나카노는 야마구치구미 와카가시라 호사, 즉 집행부 주요 간부 자리까지 단숨에 올랐습니다. 와타나베의 입지가 아직 굳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측근에 배치한 것이었죠. 5대 야마구치구미 체제 아래에서 나카노카이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와타나베의 명령을 직접 수행하는 선봉부대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으로 세력을 넓혔고 조직 구성원 수는 1,5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때쯤 싸움의 타로에 대한 명성은 과장되어 나카노의 자택에는 그의 심기를 건드려 살해된 사람들의 시신이 여럿 묻혀있다는 괴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나카노카이는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직과 대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토의 토바기 조직인 아이즈코 테츠카이와 격렬한 충돌을 벌였습니다. 1960년대 야마구치구미와 아이즈코 테츠카이는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역사가 있습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끝에 화해 조약을 맺으며 야마구치구미는 절대 교토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스진지구 개발 이권을 노리고 야마구치구미가 다시 교토에 진출하자 두 조직의 충돌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때 아이즈코 테츠카이의 4대 회장은 제일 한국인 야쿠자 다카야마 도쿠타로였습니다. 교토 근처 오사카에 거점을 둔 나카노카이는 그들과 맞서는 선봉에 섰습니다. 이후 수년 동안 두 세력은 치열한 전쟁을 이어갔고 다수의 살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95년 6월에는 26시간 동안 무려 14건의 총기 발포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죠. 소동이 심각해지자 양 조직은 일시적으로 화해했지만 바로 다음 달 나카노 타로의 자택에 총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이어서 8월 25일 야마구치구미 산하 조직원들이 교토에서 아이즈코 테츠카이 구성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무자비하게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총격 피해자는 폭력단 관계자가 아닌 조직 사무소 주변을 경계하던 사복 경찰이었습니다.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죠. 당연히 경찰 조직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야마구치구미 최상층 부인 와타나베 요시노리까지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1996년 2월 야마구치구미와 아이조쿠 테츠카이 최고 간부들이 형제배를 나누며 화해를 시도했지만 최전선에서는 여전히 충돌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일선 지휘관인 나카노 타로의 목숨까지 노려지게 되죠. 1996년 7월 야마구치구미 간부이자 나카노카이 회장 나카노 타로는 교토부에 위치한 단거리 이발소에서 이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조쿠 테츠카이 조직원 8명이 나카노를 노리고 이발소 밖에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나카노의 경호원이 즉각 반격하여 습격자 2명을 사살했습니다. 나카노는 평소 즐겨 찾던 이 이발소의 유리를 미리 방탄 유리로 교체해두었기 때문에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카노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아이조쿠 테츠카이 최고 간부 즈고시 토리츠구가 야마구치구미 총본부를 방문해 나카노를 습격한 일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즈고시 토리츠구는 전임 3대 회장의 아들이자 후에 5대 회장이 되는 인물이죠. 그는 수억 엔의 사죄금과 잘라낸 자신의 손가락까지 지참해왔습니다. 그러나 조장 와타나베 요시노리는 자신의 신복 나카노가 습격당한 사실에 분노하며 이 사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급이 같은 회장 다카야마 도쿠타로가 직접 사죄하러 오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직후 야마구치구미 2인자 타쿠미 마사루는 조장 와타나베와 당사자 나카노 타로의 의사를 듣지 않고 사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조쿠 테츠카이에 대한 적대행위 전면 중단을 하부 조직들에 명령했죠. 나카노 타로는 습격에서 무사했지만 경호원이 습격범을 사살한 탓에 경찰 조사를 받느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이조쿠 테츠카이로부터 들어온 사죄금을 단 한 푼도 구경하지 못했죠. 나카노는 타쿠미의 독단적인 결정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의 배경에는 야마구치구미 최상층부의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화해를 독단으로 결정한 와카가시라 타쿠미 마사루는 버블 경제 시기 금융과 부동산을 통해 수천억 엔의 재산을 축적한 경제 야쿠자로 야마구치구미의 금고직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야마구치구미 4대 조장 결정에도 깊숙이 관여했으며 와타나베 요시노리가 5대 조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경련 부족을 지적하는 여론을 무마시키고 그를 조장으로 추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5대 야마구치구미의 여러 방침은 타쿠미를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에 의해 결정되었고 타쿠미가 사석에서 와타나베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전해집니다. 반말은 기본에 훈계까지 자주 있었다고 하죠. 타쿠미는 야마구치구미의 실질적인 수장이었습니다. 와타나베는 자신을 조장 자리에 앉혀준 타쿠미를 존중해 처음에는 고분고분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불만과 굴욕감을 느끼게 되었고 야마구치구미 조장의 진짜 권력을 손에 넣길 원했습니다. 야마구치구미 직계 출신 야쿠자 세이리키 켄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조직의 권위는 와타나베에게 있었지만 권력은 타쿠미에게 있었다. 이에 와타나베는 타쿠미의 힘을 빼앗으려고 했다. 이 움직임을 감지한 타쿠미는 와타나베를 끌어내리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인물을 6대 조장으로 세우려 했다. 즉 타쿠미는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계획에 집행부 간부 대부분을 동참시키려고 했고 나카노 타로까지 설득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카노는 와타나베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인물로 집행부 내에서 타쿠미를 견제하는 유일한 보루였습니다. 타쿠미에게 있어 나카노는 가장 큰 장애물로 제거 대상 1순위였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아이조쿠 테츠카이가 나카노의 목숨을 노렸고 그에 대한 사죄는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쿠미가 덥석 받아들였죠. 습격 이후 나카노는 재빨리 자택으로 돌아왔는데 총격 불과 30분 만에 타쿠미로부터 무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카노는 타쿠미가 이렇게 빨리 상황을 파악할 리 없다고 판단, 그가 아이조쿠 테츠카이와 결탁해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타쿠미를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나카노카이에서는 타쿠미 암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타쿠미 암살 명령 주체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존재합니다.
앞서 설명한 맥락대로 나카노의 독자 판단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와타나베 요시노리가 자신의 친위대를 자처하는 나카노에게 이전부터 타쿠미 제거를 재촉해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명령의 주체가 불분명한 가운데 1997년 7월 나카노카이 간부 요시노 카즈토시가 타쿠미 암살의 총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하 조직에서 정찰팀과 습격팀을 구성하고 타쿠미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최초 암살 계획은 타쿠미가 도쿄를 방문했을 때 실행될 예정이었으나 적절한 습격 장소를 찾지 못해 무산되었습니다. 이어서 1997년 8월 27일 타쿠미가 오사카의 한 호텔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다시 습격을 계획했지만 나카노 타로도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어 계획은 보류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28일 습격팀은 타쿠미가 다른 야마구치구미 최고 간부 2명과 함께 신고베 오리엔탈 호텔에서 점심을 먹을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죠. 오후 3시 반쯤 타쿠미 마사루는 야마구치구미 총본부장 키시모토 사이조와 부본부장 노가미 테츠오와 함께 호텔 T라운지 가장 후미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푸른 작업복에 선글라스와 야구 모자를 쓴 4명의 습격팀이 난입해 타쿠미를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 10발의 총탄 중 7발이 타쿠미에게 명중했고 동석한 키시모토와 노가미는 표적이 아니었기에 총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타쿠미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총격 발생 1시간 뒤인 오후 4시 32분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근처 테이블에 있던 무고한 치과 의사가 유탄에 맞아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일본 최대 폭력단 2인자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거의 모든 미디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범인들이 나카노카이 소속이라는 사실도 바로 밝혀졌죠. 3일 뒤 영국의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세 묻혀버렸지만 야마구치구미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8월 31일 타쿠미 마사루의 연결식이 열렸을 때 와타나베 요시노리는 나카노 타로를 파문에 처했습니다. 파문은 조직에서 내보낸다는 의미지만 복귀 가능성을 남겨두는 처분입니다. 와카가시라 살해라는 중죄에 비해 다소 온정적인 결정이었죠. 그러나 9월 3일 타쿠미 습격 사건 당시 유탄에 맞아 중태에 빠졌던 치과 의사가 끝내 사망하면서 나카노에게는 복귀가 불가능한 절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나카노는 이 절연 처분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그는 인터뷰에서 와타나베 조장에게 직접 들은 처분은 근신이며 파문이나 절연은 집행부가 와타나베의 의향을 무시하고 내린 결정이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절연 처분에도 불구하고 나카노는 나카노카이를 해산하지 않고 독립조직으로 유지했습니다. 야마구치구미 집행부는 산하조직들의 절연된 나카노카이에 대한 공격을 금지했지만 부모를 잃은 타쿠미 일문의 보복행위는 예외로 어느 정도 허용되었습니다. 타쿠미 살해사건 실행범 중 2명은 바로 체포되었지만 지휘를 맡았던 요시노 카즈토시와 나머지 실행범 2명은 자치를 감췄습니다. 제일 한국인 요시노 카즈토시는 사건 후 한국으로 도피해 잠적했는데 1998년 7월 6일 서울의 모처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외상이 없고 지병으로 인한 뇌출혈이 사망 원인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본에서는 독살설, 장기 적출설 등 다양한 음모론이 떠돌았습니다. 1999년 9월에는 나카노카이 3인자인 야마시타 시게오가 오사카의 한 마작점에서 타쿠미구미 산하조직원 4명에게 살해되었습니다. 2002년 4월에는 나카노카이 2인자인 부회장 히로타 켄지가 오키나와에서 타쿠미의 부하들과 차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살해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나카노카이는 타쿠미 일문에게 끊임없이 공격당했지만 나카노 타로는 부하들에게 보복을 금지했습니다. 한때 1500명에 달하던 나카노카이는 이 무렵 14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2003년 나카노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조직의 세력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카노는 여전히 와타나베 요시노리의 야마구치구미 복귀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5년 와타나베가 은퇴하면서 나카노의 복귀는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 같은 해 8월 7일 나카노카이는 해상계를 오사카 경찰에 제출하고 나카노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2006년 6월 30일 수배 중이던 타쿠미 살해 실행범 1명이 고베 로코 아일랜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 2013년 6월 5일
마지막 실행범이 16년에 도주 끝에 체포되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타쿠미 마사루 살해 사건은 마침내 종결되었습니다. 은퇴 후 나카노 타로의 건강은 계속 악화하였고 그는 명성에 비해 초라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타쿠미 살해 지시 여부는 계속 부정해왔는데 야쿠자 전문기자 미조구치 아치시와 인터뷰에서는 부하들이 자기를 생각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건으로 인해 나를 따르는 간부가 여럿 죽었다. 이럴 바에야 하지 말 걸 그랬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도 같이 남겼죠. 2018년에는 자서전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타쿠미 살해는 와타나베 요시노리의 집요한 재촉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밝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뇌경색 후유증 때문인지 자신의 출생지도 틀리게 기재하는 등 오류가 많은 책이었다고 하죠. 나카노카이 간부 출신 유튜버 타케가키 사토루는 나카노가 술을 마시면 격해지는 타입으로 시중 판단이 흐려졌을 때 명령을 내렸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2021년 1월 10일 나카노 타로는 폐렴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때 가장 두려운 야쿠자로 불렸던 그의 결말은 무척 쓸쓸했다고 합니다. 나카노의 주군인 와타나베 요시노리도 그를 구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타쿠미 마사루가 살해된 후 당연히 그의 세력인 타쿠미구미는 급속히 힘을 잃었고 나카노 타로라는 충신을 잃은 와타나베 역시 집행부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1995년 사복경찰 5인 살해 사건을 비롯한 여러 송사에도 휘말리며 어려움을 겪었죠. 이때 빠르게 치고 올라온 세력이 바로 고도카이라는 조직이었습니다. 뛰어난 정보력과 자금력을 가진 이들은 금세 야마구치구미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와타나베와 타쿠미의 권력 투쟁에서도 적당히 거리를 두며 실리를 챙겼습니다. 이 고도카이가 장악한 집행부에 의해 와타나베 요시노리는 완전한 허수아비로 전락했습니다. 2004년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와타나베는 장기 요양을 선언하고 2005년에는 조장직을 넘겨주며 야쿠자 세계에서 은퇴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고도카이 수장 츠카사 시노부가 6대 야마구치구미 조장에 취임했습니다. 이후 와타나베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말년엔 치매까지 앓다 2012년 12월 1일 자택에서 쓰러져 생을 마감했습니다. 2009년 고도카이에 의해 숙청당해 은퇴한 야마구치구미 직계 야쿠자 세이리키 켄지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급격한 정권 교체를 고도카이의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도카이의 츠카사 시노부가 와타나베 요시노리의 타쿠미 암살 관여 정보를 확보, 이를 약점으로 삼아 권력을 빼앗았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부정하는 관계자들도 많지만 쿠데타설이 워낙 자극적이고 흥미로워서 널리 퍼져나갔죠. 2014년 9월 야마구치구미 내부에서 고도카이 권력 독점을 비판하는 괴문서가 유포되었는데 이때도 비슷한 쿠데타 주장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야마구치구미는 이 고도카이에 반발하는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고 현재까지도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와타나베의 야마켄구미와 타쿠미의 타쿠미구미가 반란의 주축이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등장한 아이즈 코테츠카이도 이 분쟁에 휘말려 있죠. 타쿠미 마사루 살해 사건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타쿠미는 사망 당시 이미 회생하기 힘든 말기 간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해되지 않고 병사했다면 야마구치구미와 관련자들의 운명도 크게 달라졌겠죠. 2018년 출판된 나카노 타로의 자서전 비분에서 나카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쿠자의 말로는 이처럼 슬픈 것이다. 재즈감귤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너무 좋아서 못 참겠다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